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저희는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구성요소 5가지, 가장 중요한 5가지의 계정의 정의를 봤어요. 이 정의는 정말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고요. 자, 이것을 5가지 계정 중에 자산, 부채, 자본 이 3가지는 재무상태표에서만 쓰이는 계정이죠.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지고 기업의 재무상태, 즉 자산상태를 파악할 때 쓰는 계정들이에요. 반면에 5가지 계정 중에 수익과 비용은 2가지를 가지고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계산해 보는데 사용합니다. 즉 영업성과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쓰이는 계정,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쓰이는 계정. 그래서 흔히 편하게 재무상태표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결국은 자산, 부채, 자본 이 3가지 계정을 정리한 것들을 가지고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거고요. 수익과 비용 2가지를 가지고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파악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5가지의 정의를 받고 또 각각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을 봤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5가지 계정의 정상잔액자리. 정상잔액자리란 말은 학문적인 표현인데요. 정상적이라면 어느 변에 잔액이 남아야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자리. 쉽게 말하면 자산은 차변, 부채와 자본은 대변,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차변, 대변의 개념이 익숙치 않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보이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 입장에서 하는 게 편하겠네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을 왼쪽이라 하고 이쪽을 오른쪽이라고 하죠. 왼쪽, 오른쪽. 이것도 우리들 간의 표현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왼쪽, 오른쪽. 뭐 영어로 하면 레프트, 라이트 하겠죠. 회계도 똑같이 회계만의 표현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왼쪽을 차변이라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 합니다. 자, 보이시죠? 정면 보시고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 부르는 거예요. 됐죠?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왼쪽, 오른쪽 하지만 회계는 차변, 대변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해하시죠? 그럼 이제 회계를 막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길을 가시다가 우측 통행하시오 할 게 아니라 대변 통행하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좌측 통행하시오 아니라 차변 통행하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차대변에 익숙해지라는 얘기예요. 왼쪽을 차변이라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 한다. 차변, 대변. 이거 못하네요. 와, 2134년. 이거 완전히 못한데요? 됐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못하는 없을 거고요. 핵심은 이거죠. 자, 제가 별 2개 해놨잖아요. 지금 배우는 것들은 사실 다 중요해요. 회계의 가장 기초가 되고 여러분들의 기반이 돼줄 거니까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가 별 펴놓으면 더더구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는 요거 하나 못하죠. 자, 재무상태표 계정 자산, 부채, 자본이었고요. 손익계산서는요 수익, 비용이었죠. 각각 자기 자리, 편하게 말하면 자기 자리, 정식용어로는 정상잔액자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 자, 자산은 차변이 대변이에요. 왼쪽에 서 있으니까 차변이죠.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서 있으니까 대변이죠. 그래서 자산의 자기 자리는 차변, 부채와 자본의 자리는 대변이란 말이에요. 자, 손익계산서 보면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렇다면 왜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 자본은 대변이냐? 왜 수익은 대변이고 차변은 비용이냐? 이거를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몰라요. 죄송한 편이지만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회계학 공부하면서 몰라요라는 표현 쓰는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제가 어쨌거나 이쪽을 오래 공부를 했고 오래 가르쳤으니까 몰라요라는 표현 쓸 일은 거의 없는데 이거는 몰라요. 왜 자산이 차변이고 부채, 자본이 대변이고 수익 대변, 차변이 비용인지는 몰라요. 왜 모르냐?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이 문헌으로 남겨놓지 않았거든요. 왜 자산을 차변에 쓰기 시작했고 대변에 부채, 자본을 쓰기 시작했는지를 문헌에 남겨있지 않았어요. 또 학자들의 여러 가지 추측은 사실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추측은 많은데 어느 것도 이게 정서다가 할 만한 게 지금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모른다. 처음 만든 사람이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고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랑 수업해보시면서 제가 회계 쪽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말로 몰라요.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또 만든 분이 왜 그런지를 남겨놓지 않고 죽었으니까.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학설은 있지만 아직 왜 썼는지는 모른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되죠? 논리적으로 성립된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 대변, 수익 대변, 비용 차변. 이게 확실히 인정해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이해하시죠? 됐고요. 또 하나.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앞에서 요거. 재무상태표는 언제나 시점이 중요하고 현재 얼마냐. 소리께서는 일정 기간 동안을 모아봐야 성과를 할 수 있다. 이 말 이해가죠? 내가 재산이 얼마인가 궁금한 건 지금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옛날부터 어떻게 변했냐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시점, 상태니까. 대신에 소리께서는 기간 동안의 성과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 이거 오타 안 났습니다. 교재는. 재무상태표는 딱 시점이 하나만 나와 있어요. 저자 시점 딱 하나. 하지만 손익계산서는 기간 동안에 한 걸 다 모아봐야 되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가십니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항상 잊지 마실 것. 재산을 파악할 때는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 얼마냐가 중요해요. 물론 예를 들면 과거나 미래가 안 중요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상대적으로 현재가 중요하겠죠. 과거의 영화는 필요 없다니까요. 과거의 금송아 정말 떼어놓은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한 마리가 중요하지. 그래서 물론 과거나 현재, 미래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확실히 중요한 거, 무감으로 중요한 건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12월 30일 날 내 재산이 얼마냐, 이 기업의 재산이 얼마냐를 따지는 거라고. 반면에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손해를 받냐 이익을 받냐니까 1년 동안 다 모아봐야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수익, 1년 동안 쓴 비용, 이걸 다 모아봐야 빼봐서 플러스 나오면 이익, 마이너스 나오면 손실이란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재무상태, 재산상태는 시점이 중요하고 영업성과는 기간이 중요하다. 절대 잊지 마실 거.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산의 자기자리, 정상자리는 차변이에요. 부채 자본은 대변입니다. 대변이죠?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렇게 만들어진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돼요. 처음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 또한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여러분들과의 수업을 위해서 이쪽이 어차피 전공이고 전문이니까 전공서적도 열심히 읽지만 각종 회계 에세이집도 많이 읽어요. 요즘 에세이집 많이 나왔거든요. 회계 콘서트, 회계가 제일 쉬웠어요. 회계 박사가 된 홍대리, 책 정말 많아요. 많이 읽는 편인데 어디도 추측을 있어도 정서는 없어요. 물론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인정해야 한다. 인정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제가 죽어서 이거 만든 사람 만나면 제가 꼭 물어볼 거예요. 평생 궁금한 거니까 도대체 왜 처음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까? 라고 꼭 물어볼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으면 알려드릴게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 자산의 자기자리. 자산의 정상자리는 차변이라고요, 대변이라고요? 차변이라고요. 부채 자본의 자기자리는 차변이다, 대변이다. 부채 자본은 대변이잖아요. 수익은 자기자리가 대변이에요, 차변이에요? 대변이라고요. 비용은 자기자리가 차변이라고요. 이건 일단 인정하셔야 돼요. 잠깐 가리고 한번 해볼까요? 가리고. 자산의 자기자리는 차변이다, 대변이다. 자산의 자기자리 차변입니다. 수익의 자기자리는 대변이죠. 비용의 자기자리는 차변이에요. 부채 자본 대변.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걸 절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저랑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 잠깐 동안 시간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자산 차변, 부채 자본 대변, 수익 대변, 비용 차변. 빨리빨리 반복 좀 해보세요.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이걸 모르시면 분개할 때 거래 팔 요소로 외워야 돼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걸 왜 하냐고요. 하실 필요 없어요. 이 5대 개정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자기 자만 기억하시면 분개 요령 안 해오셔야 된다. 다시 합니다. 제가 일부러 가리고 있는 거 지금요. 자, 한 번만 알려드릴까 할게요. 자, 자산의 자기자리는 차변이죠. 부채 자본의 자기자리는 대변이에요. 수익도 대변, 비용은 차변. 됐나요? 자, 혼자 계시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자,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차변, 대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수익의 자기자리는 대답 빨리 하셔야죠. 자, 부채의 자기자리는 대변입니다. 자본의 자기자리는 대변입니다. 비용의 자기자리는 차변이죠. 자산의 자기자리는 차변이고요. 수익의 자기자리는 대변입니다. 됐나요?
이 5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차별, 대변인데 이걸 모르시면 붕괴할 때 계속 틀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산의 자기 자리는 차변, 비용의 자기 자리는 역시 차변, 수익의 자기 자리는 대변, 부채 자본의 자기 자리는 대변. 해볼까요? 자,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은 대변, 그 다음에 수익 대변, 비용 차변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거를 제가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이 처음에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건 이거예요. 의외로 이쪽은 잘 안 헷갈리세요. 지금 상태는. 차변은 자산, 부채 자본 대변. 그런데 자꾸 수익과 비용을 반대로 기억하세요. 수익을 차변, 비용을 대변. 여러분들도 그러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부기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T자 계정인데요. 이 T자 계정은 애초에 등호에서 나왔어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겁니다. 부기할 때. 등호가 변형된 게 이거란 말이에요. 변형된 게 이거니까 결국은 차변과 대변은 항상 같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기호인 셈이니까. 수학에선 등호라고 쓰고 회계에서는 T란 T 형태를 쓰는 거예요. T 계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같은 기호다. 수학에서는 부등호를, 회계에서는 T 계정을 쓴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자주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이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T 계정이 익숙치 않으니까 등호로 보면 왼쪽을 우리가 차변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른다면서요. 그렇다면 언제나 차변과 대변은 일치해야 한다. 등호니까. 차변과 대변은 일치해야 한다.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방정식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런 일차 방정식이 있다고 했어요. 방정식이 아니네요. 계산식이네요. 3 더하기 4는 7. 근데 만약에 요 플러스가 이항을 하게 되면 부호가 바뀌죠. 맞나요? 맞죠. 다시 이게 건너가면 부호가 바뀌잖아요. 즉 등호의 성격은 뭐다? 양쪽이 똑같다는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변이 바뀌면 부호가 바뀐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아직은 차변 대변이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수학에서는 좌변, 우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좌변이 증가하려면 좌변과 같은 쪽에 있어야 증가가 되잖아요. 맞죠? 만약에 감소시키려면 넘어가야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똑같다고요. 수익은 자본을 증가시킨다면서요. 비용은 자본을 감소시킨다면서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럼 이 얘기예요. 자산, 부채, 자본. 이게 자기 자리잖아요. 그렇다면 보세요. 요것을 등호라고 떠올리시면 등호랑 똑같은 거니까 수학에서는 등호, 회계에서는 T 계정을 대신 써요. 변형된 거예요. 그렇다면 수익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항목이니까 자본과 같은 항에 써야 되겠죠. 비용은 자본을 감소시키니까 자본과 반대편에 써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이 논리를 이해하시면 안 헷갈리는데 일반적으로 수업을 해보면 요건 잘 안 헷갈리시는데 이걸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럼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 그거 왜 헷갈려요? 단순한 건데 그랬더니 이해가 가요. 요게 먼저 공부하니까 이번에 다가온대요. 그래서 보니까 자산은 좋은 건데 차변은 좋은 건데 부채는 나쁜 거잖아요. 차변이 좋은 거 대변이 나쁜 거 이렇게 인식이 바뀐대요. 자 인식이 가만히 보니까 수익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차변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비용은 나쁜 거에 대변에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받은 이미지 때문에요. 그 이미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수익은 자본을 증가시키고 비용은 자본을 감소시키니까 수익은 자본 같은 편에 있어야 되고 비용은 반대편에 있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잡한 회계를 할 때마다 모든 회계를 기록하는 게 부기라는 건데요. 다음 시간부터 부기를 합니다. 부기라는 걸 하는데 부기에서 가장 기본되고 중요한 게 분계예요. 분계. 어떤 상황을 양쪽으로 나누는 거. 그런데요. 보세요. 분계는 다음 시간에 많이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보시면 되고 부기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분계를 할 때는 자기 자리에서 증가하고 반대편에서 감소합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자기 자리에서는 증가하고 반대편에서는 감소한다. 이게 분계의 기본 원리다. 이 얘기예요. 어떤 분계를 해봤는데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써요. 그럼 반대로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쓴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부채나 자본이 증가하면 자기 자리인 대변에 씁니다. 근데 부채나 자본이 감소하면 변을 바꿔서 차변을 써요. 원칙적으로 회계는 마이너스 부가 없어요. 변을 바꾸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용이 발생해요. 비용이 발생했다는 말은 비용이 증가했다는 말이죠. 증가하면 차변을 써요. 자기 자리에다가. 차변이니까. 근데 비용이 감소되면, 감소시킬 때는 이게 대변을 쓴단 말이에요. 수익도 마찬가지죠. 수익이 발생했어요. 수익이 발생했다는 말은 수익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수익이 증가했으면 자기 자리인 대변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수익이 감소하면 차변을 쓴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분배를 할 때 이걸 생각하면서 하시면 틀이 빨리 잡히는데 외워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 감소. 자산의 증가, 부채 감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4, 4, 16. 16개를 외워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해볼까요? 자산의 증가, 차변에 쓰죠. 부채의 증가, 대변에 씁니다. 자본의 증가, 대변에 써요. 그러면 자산의 감소, 대변에 씁니다. 부채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쓰지만 부채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써요. 단순한 논리라니까요. 수익이 증가하면 대변에 쓴다. 맞죠? 수익이 감소하면 차변에 쓴다.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쓴다. 비용이 감소하면 대변에 쓴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캐치하시면 외울 게 없다는 얘기죠. 뭐하러 16개를 외워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이걸 왜 외우냐고요? 부채의 감소, 자산의 증가. 정신하도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마인드가 있으면 외울 게 필요 없다. 그렇죠? 자, 한 번만 더 점검하고 보겠습니다. 자, 자산의 증가, 차변에 쓰죠? 자산의 감소는 변을 바꿔서 대변에 쓰는 겁니다. 자기 자리가 증가하고 반대편이 감소니까. 부채 자본은 자기 자리 대변이니까 증가하면 대변에 써요. 감소하면 차변에 씁니다. 이해 가시죠? 자, 비용은 자기 자리 차변이니까 비용이 발생함, 즉 비용이 증가하면 차변에 쓰고요. 비용이 감소하면 반대편인 대변에 쓰는 거예요. 비용의 감소 대변. 자, 수익은요. 자기 자리가 대변이니까 증가하면 대변에 씁니다. 내 말에 수익을 감소시킬 때는 차변으로 오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자, 잠깐 여러분들 컨닝 방지위원회 해보겠습니다. 보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빠르게 차대변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차대변을. 느리시면 안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5대 계정의 증가 감소를 말씀드릴 건데 빨리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자, 부채의 증가, 차변대변. 부채의 증가는 증가했으니까 자기 자리죠. 부채의 자기 자리는 어디다? 대변이다. 대변 쓰시는 거예요. 됐죠? 수익의 감소, 차변대변. 수익은 자기 자리의 대변이죠. 대변이죠. 감소니까 반대편인 차변을 써야 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나요? 비용의 발생. 비용은 자기 자리 차변이죠. 차변이니까 발생은 차변에 써야 돼요. 증가하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이죠. 자산은 차변이 자기 자리인데 감소했으니까 반대편인 대변에 쓰는 것이다. 자본의 감소. 자본은 자기 자리의 대변이죠. 근데 감소니까 어디다 쓴다? 반대편에 쓴다. 차변. 자, 이제부터 설명 필요 없이 빨리빨리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자, 부채 감소, 차변, 자본의 증가, 대변, 수익의 발생, 대변, 비용의 감소, 대변, 자산의 감소, 대변, 자산의 증가, 차변, 비용의 감소, 대변. 맞죠? 부채 감소, 차변, 부채 증가, 대변. 됐나요? 수익의 발생, 대변, 자기 자리. 수익의 감소, 차변. 부채의 증가, 대변. 부채의 감소, 차변. 자본의 증가, 자기 자리 대변. 자본의 감소, 차변. 정말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실 것. 이해할 수 있죠? 봅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의 가장 큰 장점인 대차 평균의 원리. 대변과 차변은 항상 일치한다. 왜? 이 T 계정이 등호와 똑같은 거니까. 항상 일치한다. 대차 평균의 원리예요. 차변과 대변은 항상 일치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자. 됐나요? 복식부의 가장 큰 장점이 대차가 항상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틀리면 틀린 거 스스로 알아내는 거죠. 절대 잊지 마실 것. 세 번째, 모든 수익과 비용은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적인,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종속적인 계정이에요. 모든 수익은 자본을 증가시키고 모든 비용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수익과 비용을, 전 시간에 수익과 비용을 할 때 세 가지 동시에 기억하시라.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영업성과를 할 수 있다. 수익에서 비용 빼서 플러스 나오면 이익, 마이너스 하면 손실이잖아요. 그죠? 영업성과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모든 수익과 비용은 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세 번째, 모든 수익과 비용은 세금에 영향을 미친다. 수익은 세금을 증가시키고,
비용은 세금을 감소시킨다.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죠? 자, 양은 작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제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산의 증가 차변, 부채의 증가 대변, 자본의 증가 대변, 부채 감소 차변. 됐나요? 이제 보면서 해볼까요? 자산의 증가 차변이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부채 증가 대변이겠네요. 부채 감소 차변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본의 증가 대변, 자본의 감소 차변. 수익의 발생 대변, 수익 감소 차변. 비용의 발생 차변, 비용의 감소 대변. 이거를 정확히 기억하시려면 먼저 정상 잔액자리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뭘 기억하셔야 한다? 자기 자리에서는 증가하고 반대편에서는 감소한다. 자, 됐습니다. 정말 양은 작지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건 잊지 마세요. 회계가 정말 양도 많고 복잡한데요. 정말 양도 많고 복잡한데 결국 기록하는 건 단순해요. 앞으로 모든 경우에 자산이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지면 차변을 쓴다, 대변을 쓴다. 차변을 쓴다. 부채나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을 쓴다. 그럼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을 쓴다. 부채나 자본이 감소하면 차변을 쓴다. 수익이 증가하면 대변을 쓰고, 수익이 감소하면 차변을 쓰고,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을 쓰고, 비용이 감소하면 대변을 쓰고. 이 단순한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절대 잊지 마세요. 앞으로 회계는 복잡할지언정 그 결과물을 기록하는 건 다 붕괴란 말이에요. 붕괴할 때는 이건 진리예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복잡한 회계 현상을 봤더니 자산이 증가했더라. 그러면 증가한 만큼 어디 쓴다? 자산이니까 차변해. 이해할 수 있나요? 상대편에 자산이 감소했으면 자산 나간 거 쓰면 돼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의 재산이 10,000원짜리가 20,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10,000원만큼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거 어디다 쓴다? 차변에 쓴다. 거꾸로 10,000원짜리인데 이게 8,000원이 돼버렸어요. 그럼 2,000원만큼 감소했죠. 2,000원 감소한 건 차변에 쓴다? 대변에 쓴다. 대변에 쓴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망고의, 특히나 첫 번째 게 망고의 진리니까 잊지 마실 것. 자기 자리에서 증가하고 반대편에서 감소한다. 절대 잊지 마실 것. 앞으로 이거 중요해요. 자기 자리에서 증가하고 반대편에서 감소한다. 이 자리에서 증가하고 감소는 반대편에서 한다. 절대 잊지 마실 것. 됐죠? 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짧지만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제가 별두개 붙여놨죠? 절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 짧더라도 한다 끊을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기록하는 방법, 부기라고 하는데요. 부기를 차근차근 볼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실 것, 이거. 절대 잊지 마실 것. 앞으로 기록할 때는 이건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됐죠? 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짧았지만 다음 시간에 부기부터 이어가기 위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들 절대 잊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걸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기에서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